한 공업단지. 이곳에 수상한 건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민갑부 제작진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인적 드문 이곳에 유독 이곳으로만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보러 왔어요. 인터넷으로 여기서 이렇게 판다 그래가지고 공장인지 창고인지도 모를 건물에서 무언가를 판다? 대체 뭘까 하고 봤더니 오호라, 영롱한 빛깔, 아름다운 색감을 입은 명품 그릇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그릇에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 기분 좋게 한 입 먹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사람들의 지상낙원. 로망이죠? 갖고 싶은 게 화려한 거죠. 예쁜 거죠. 명품 그릇계의 여장부 나여사와 그런 나여사의 든든한 조력자 강 사장이 써간 창고 매장 대박 신화. 열흘한 게 대박 난 거예요. 연매출 한 10억 정도. 네. 창고에서 연매출 10억. 명품 그릇 판매 기적을 이룬 나여사의 영업 비밀을 파헤칩니다.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갑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릇으로 대박난 갑부. 주부라면 뭔가 알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릇으로 연매출 10억이라는 갑부를 알고 계세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하는데 영어는 너무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근처에 연매출 10억을 올리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러세요? 네. 혹시 그러면 근처에 네. 그릇 매장이 있나요? 그릇 도매상은 저 밑에 길에 가면 있긴 한데 거기가 10억 매출을 올린다는 건 저희가 금시초문인데요. 일단 가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좌회전하시면 있는 거예요. 여기로 직진하다가요. 좌측으로 하고 다시 직진하면은 거기 있어요. 요리조리 골목을 타고 가서 드디어 만난 가게. 간판 문양을 보니 그릇 가게 맞는 듯한데요. 예쁜 그릇으로 진열된 가게 내부를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여기에 서민갑부 있을까요? 저 채널에 서민갑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그릇 팔아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나요? 그릇 팔아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좀 벌긴 벌었죠. 네. 그릇을 사랑하는 여사님과 마당쇠 나영주 강희선 부부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구경하는 손님조차 없는데 이거 어찌 된 걸까요? 몇 시간 여기 봤는데 손님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어요? 여기 말고요. 저희 돈 버는 데는 따로 있어요. 아하, 따로 있다. 갑부의 매장을 찾기 위해 이리도 오래 헤맬 줄이야. 가게가 아니라 공장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싶은 바로 그때 목적지로 보이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공장 아닌가요? 여기 다 공장이에요. 주변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모두 공장. 그 꼭대기에 있는 갑부의 건물, 정체가 뭘까요? 이게 허름해도 들어가면 틀려요. 아 진짜요? 네.
입장과 함께 확인 들어갑니다. 삭막한 공장 단지 한가운데 자리한 온실 하우스, 아니 그릇 하우스. 축구공을 차고 돌아다녀도 될 만한 넓디 넓은 공간에 가득 찬 그릇은 심지어 전부 명품 수입 그릇인데요. 갑부의 본거지라는 이곳, 전시관인지 창고인지 가게인지 그 정체가 더욱 궁금합니다. 이곳은 수입 그릇, 즉 수입 도자기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창고형 매장이에요. 드넓은 1600제곱미터의 대지에 990제곱미터의 실내, 어마어마한 넓이인데요. 30평 아파트 10채를 이어붙인 넓이, 이곳에는 어떤 그릇이 얼마나 있는 걸까요? 은은한 흰색에 올록볼록한 선으로 포인트를 준 포르투갈 그릇. 농가나 도시의 풍경을 담아낸 독일 그릇을 비롯해 총 10여 개국 20여 가지 브랜드가 창고 안을 꽉꽉 채우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외진 곳에 과연 사람이 찾아올까요? 영업 시작 시간 오전 10시. 다들 어디서 온 것인지 거짓말처럼 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 신혼부부부터 가족 단위까지 구성도 다양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요. 청주 몇 시간 걸리셨어요? 아, 근처에요? 근데 들어오는 길이 너무 이렇게 이전표가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서 내비만 듣고 왔어요. 순식간에 사람들로 채워지는 창고 매장. 오, 진짜 묵직하다. 아니, 예쁘다. 예쁘다. 무겁다. 예뻐. 배경음악 없이도 예쁘다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예쁘지 않아요? 저 이렇게 디자인된 거 처음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순간, 하필 손님 앞에 있던 담당 PD. 어떤 게 돼? 저요? 전 다 이쁜데요. 이렇게 주세요. 네.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 옷도 이쁘다, 그죠? 안 이뻐요? 아니, 결혼했어요? 예. 그럼 이런 거 좀 사다 줘. 그럼 이쁘다고 그랬는데. 그럼 요거 사다 주고 여기다가 맛있는 반찬 좀 담아달라고 그래. 그래도 그 여자의 아직 마음은 19세거든. 그 마음이 아직까지 여기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으니까 고개 자꾸 폭발하려고 그러서 준책이지. 가슴에 품고 다니시네요. 이뻐서. 그릇만큼 예쁘세요. 창고에 손님이 몰리는 또 다른 이유. 여기 써있는 가격에서 40%. 이게 지금 32,500원이거든요. 이 접시 하나가. 그럼 여기서 40%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반 그냥 국산 이런 그릇보다 저렴한 것 같은데요, 훨씬. 시중 판매가에서 40에서 70% 할인된 가격에 그릇을 판다는 이곳. 가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인터넷 가보다는. 근데 저희 더 많이 왜 종류가 훨씬 많고 인터넷에 없는 물건이 있어요, 이게. 오호, 온라인보다 더 싼 것도 있다고요? 이게 똑같은 거죠, 아까? 사이즈 똑같은 포르투갈에서 온 12만 원대 접시. 38,000원대인데요. 할인하면 38,000원. 시중 판매가의 절반인 온라인 가격.
온라인 가격의 절반 가격인 갑부의 그릇. 밥 공기도 훨씬 저렴합니다. 대박 싸다. 사람이 손수 무늬를 그려 넣어 폴란드 사람들도 비싸서 못 산다는 폴란드 그릇이 반값. 유럽의 각 나라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동물이 그려진 냄비 받침이 4,000원에서 10,000원까지. 여기가 저렴한 이유는 백화점처럼 수수료 안 나가죠. 일단 두 번째 이유가 임대료가 안 나가는 저희 창고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한 짐 가득 챙겨간다죠. 얼마치 사신 거예요? 그까지는 그럼 비밀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요. 그래서 알아본 수입 그릇 고가 베스트.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독일 부사 제품인데 58만 8천 원. 50만 원 후반대의 독일 브랜드 찜기가 29만 4천 원으로 1위. 마카롱, 쿠키, 빵 등을 올려 먹는 3단 디저트 접시가 21만 4천 원으로 2위. 시중가 35만 원대 프랑스에서 온 과일 접시가 21만 2,400원으로 3위입니다. 보편적이에요. 실패가 안 하는 디자인. 네. 가져가셔서 실패를 안 하시는 상품. 닭은 뭐냐면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고 서양에서는 신비 동물이래요. 얘네들도. 그래서 악기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동양 쪽에서는 악기를 물리쳐주는 동물. 방금 두드린 건 뭐죠? 저희가 이렇게 두들겨 보는 거는 색깔 안에 유약을 바르기 전에 실금이 가 있다거나 멍이 들어서 이렇게 충격이 가 있다거나 이러면 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림을 들어야 돼요. 오늘 손님이 이렇게 자꾸 두들기시잖아요. 그럼 뭐 하세요? 제가 그래요. 아니 언니가 두들기길래 나도 두들겨 보는 거야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그릇 싸러 이렇게 두들겨보면 좀 알아 보이고. 네. 예쁘고 저렴한 그릇들이 가득하고 나여사의 친절한 설명에 그릇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니 가게는 마감 시간까지 발길 떼기 아쉬운 손님으로 늘 북적이는데요. 손님들이 가고 드디어 다가온 마감 시간. 마감하시게. 네, 마감하죠. 하루 종일 창고 밖을 챙겼던 강 사장도 함께 하는데요. 그릇 설명할 때만큼 돈 세는 것도 능숙한 나여사.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혼자 셉니다. 강 사장님 안 세세요? 안 세요. 왜요? 라면 사업장 손 안 돼. 하하, 그래도 명색이 사장님이신데. 오늘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만져보실래요? 해주세요. 오랜만에 만져본 소중한 돈. 서툴지만 열심히 세어봅니다. 오늘 41개. 나여사와 강 사장의 오늘 수입은 과연 얼마일까요? 535만 7천 원. 현금과 카드를 합한 오늘 하루 매출은 약 500여만 원. 평일에 한 300에서 500? 3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말 평균 약 500만 원의 일 매출을 올린다는 갑부의 창고. 평일 평균 280만 원까지 합하면 연 매출은 약 11억 원이 됩니다. 나여사와 강 사장도 이제 한숨 돌릴 시간. 집에 가세요? 네,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이 어디예요? 네. 네, 집 다 왔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네, 여기 어디예요? 차 타고 안 가세요? 창고 위에가 저희 집이에요. 창고 안에 집이 있다고요? 창고를 나와서 5초, 계단까지 해도 30초면 부부 집 도착입니다. 창고 2층에 자리한 갑부의 집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꽤 넓은데요. 무엇보다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확 당기는 8인용 대형 소파. 진정 갑부의 세간이라 부를 만한데요. 이거 얼마예요? 500 얼마짜리였어요. 지인분들이 오시면은 이게 뭐 연예인 소파냐고. 또 이삿짐 하시는 분이 엄정화 씨네 이사 가는데 이 소파도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 개의 문이 일반 가정집 같지 않은데요. 사무실에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 여기 사무실이었어요? 예, 예전에 사무실이었어요 여기가. 이게 여자 당실, 남자 당실 열면은 욕실. 제가 이제 성욕을 좋아하니까 여자 당실은 그냥 남녀 공용 화장실에다가 지금 세탁실로 바뀌었어요. 이제 방. 네. 여기 사당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사당실. 사당실. 재중, 부재중. 이게. 오늘 들어왔으니까 퇴근했으니까 재중. 이제 출근하면 이제 부재중으로 딱 해놓고. 한다면 하는 성격의 나여사. 창고 매장을 시작하며 2층으로 이사한 부부는 옛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모르는데. 딸과 아들은 유학을 보내고 반려견과 세 식구가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 개밥그릇 맞나요? 물그릇은 이거는 아까 프랑스 제품인. 네. 개밥그릇 2개 하면 얼마예요? 요게 그 당시 얼마지? 한 3만 원, 3만 원대 하지 않았나? 네, 3만. 그리고 얘가 이거 같은 경우도 한 2만 원대 나오니까 5만 원. 아마 이런데 먹으면 애완견이 신나지 않을까? 와, 너 참 좋겠다. 그렇다면 부부의 총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금고 속에 고이 모셔둔 이것은? 이건 땅 문서. 땅 2개의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 똑소리 나는 성격으로 그릇 장사 20년 만에 서민갑부로 우뚝 선 나영주 대표. 그녀가 쿨하게 공개한 부부의 자산은 창고 매장과 땅, 30평대 아파트까지 총 42억 원에 달하는데요. 결혼 초반부터 없이 출발을 했어요. 뭐 월세 그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감사동에서 두 사람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직장생활을 했었고. 그 위에 사업 출발할 때도 뭐 몇 천만 원밖에 없는 끌고 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반지하에서 시작한 부부가 자산 42억의 갑부가 되기까지 이결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창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나여사의 마당쇠. 강 사장이 먼저 출근해 판매 준비를 하는데요. 수입 그릇을 받고 정리해 놓는 게 그의 일입니다. 한창 바쁠 때는 5톤 트럭 물량이 하루에 들어오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여기 들어온 게 지금 얼마어치예요? 가격? 한 5천만 원은 낼걸요? 5천만 원요? 매가로요. 사입가가 아니라 매가. 매가요? 네.
근데 1톤 트럭도 다 안 들어왔는데 5천만 원 해야 된다고요? 아, 그 가격이 그냥 일반 도자기가 아니라 수입 도자기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죠. 명품 그릇 아니랄까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 흙으로 빚어 구워낸 도자기라 가격만큼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쓴다는 비장의 무기. 1층과 2층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짐을 실어 나르는 크레인인데요. 원래 창고에 설치돼 있던 거라네요. 나르려면 계단을 나르려면 진짜 너무 힘든데 이게 크레인이 이 기계가 있어서 이거로 올리고 내리고 나니까 좀 편해요. 창고엔 아직도 옛 공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 사장이 물품 정리를 마치고 주변 청소에 나서면 창고 실세 중의 실세 나여사가 출근합니다. 제가 조금 원래 늦게 나와요. 왜요? 원래 일하는 분들이 먼저 나와서 준비해주면 저는 이제 우아하게 등장을. 나여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 확실한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릇 진열. 섬세한 손터치에 비법이 있을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얘도 작은 삼각이 그려지잖아요. 되게 큰 삼각 안에 작은 삼각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삼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삼각이 그어지잖아요. 동그란 접시들이 모여 여러 개의 삼각형을 이룬다는 사실. 백화점 매장의 그릇 세트 진열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나질 않는데요. 나여사의 이런 진열 덕분에 창고라는 공간 안에서도 명품 그릇이 빛이 나 보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무슨 분당에 무슨 팰리스 하는 데는 저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펜트하우스도 거의 들어가 봤고요. 디스플레이 해드리러. 20년 전 남편과 결혼하며 백화점에서 그릇 판매를 시작한 나영주 씨. 그때부터 그녀는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는 방문 진열 서비스를 했습니다. 수입 그릇 특성상 진열에 욕심을 내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이를 도와주고 고객의 추가 구매를 끌어내곤 했죠.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 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집에 가서 이렇게 너무 예쁘겠다 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느 때처럼 그릇 진열 중인 나여사. 영수증에 보면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한 남자. 사장님은 안 되나요? 하나 혼나요. 왜요? 사장님은 디스플레이를 좀 이렇게 펼쳐놓는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저는 좀 이렇게 모아놓는 디스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놓으면 저한테 혼나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계시군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간 티는 안 냈지만 적잖이 속상했을 강 사장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트를 한번 진열을 해보고 손님들한테 아예 그 세트로 권유를 하려고. 나여사 어깨너머로 배운 세월이 언 20년. 진열집이야 눈 감고도 한다는 강 사장. 하지만 손떨림은 어쩔 수가 없나 본데요. 과연 오늘은 나여사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됐어요?
저기 뭐 바꾸시는데요? 다 끝난 게 아니시다. 바닥과 상자 위에 1층, 2층으로 그릇을 쌓은 강 사장. 하지만 나 여사가 누굽니까? 비장의 무기 흰 모래로 프로의 한 수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너무 화려해서 다른 거를 넣으면 제품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흰모래만 모래사장 위에 그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처럼 흰모래만 좀 깔아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두 사람의 작품. 나 여사는 흰 모래로 시원한 해변을 표현. 강 사장은 가운데 유리잔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나 여사의 평가는? 저희 사장님 남편의 그 디스플레이는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렇게 보면 손님들이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얼마 이렇게 써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글라스도 포함이죠 이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강 사장님, 직원들이 이 진열을 싫어합니다. 제 거보단 못해요. 어느 부분에서요? 산만하잖아요 일단. 일단 산만해요. 산만하고 이 아이들이 왠지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치. 일정. 나 여사와 강 사장이 진열한 그릇이 손님들에게 선보일 시간. 아니나 다를까 한 손님이 부부의 진열 그릇에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게 진열이 잘 됐는지. 진열은 이게 더 잘 되겠죠. 진열은 저게 잘 됐어요? 네. 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왜요? 접시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으니까 네. 이게 조금 더 화려하고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화점 부럽지 않은 창고 매장의 전략. 첫 번째는 나 여사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백화점식 진열인데요. 근데 손님들이 더 진짜 좀 보기 쉽게 구별을 잘 해주셨고 진열도 잘 해오신 것 같아서 좋네요. 한편에선 수입 그릇을 뒤로 하고 수저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젓가락이 여기가 주문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식기로 젓가락이 별로 없잖아. 여기 외국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외국 거니까 이건 아마 한국에서 주문했나 봐. 수입 식기를 여기서 주문한다? 세트 구입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에 맞춰 주전자와 어울리는 수품을 주문한 부부. 또 이거 제가 수입하면서 개발을 한 것 중에 일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밥그릇하고 국대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서양들은 그런 라이스 문화가 없어요. 특히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밥공기하고 뭐 국대접. 네. 밥공기와 국대접을 주문하고 국물이 자박한 한국 반찬용 접시도 제작. 두 사람은 한국 식생활에 맞는 맞춤형 식기를 꾸준히 주문 제작하는데요. 덕분에 해외에서까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중국이요? 네. 저기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시는 손님 한 분 계시고요. 네. 거기서 사시죠? 여기서 사셔요? 근데 그쪽엔 공기 대접이나 이런 거가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왔다는 부부 손님 등장에 나 여사가 직접 응대에 나섰습니다.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어제 세트 나는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이거 하시면 모으시면 아내보다 남편이 그릇을 더 좋아한다는데요. 괜찮아. 수입 자체를 안 해요. 아내가 쓸 접시를 사고 남편이 갖고 싶은 화려한 수저통을 보러 왔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서. 이 정도면 꽤 화려한 축에 드는 수저통 같은데요. 이왕 지금 그렇게 화려한 건 나 수저통이
그렇게 화려하게 나왔으면 내가 살라 했는데 없더라고. 그런데 이 스타일인데 그냥 단순하게. 네, 알죠. 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쓰고 화려한 걸 있는 것이 해주시니까. 다 화려한 건데 그거를 단색을 갖다 딱 갖다 놓는 거야. 알았어. 내가 생각해. 근데 이 멀쩡한 수저통을 왜 버린다는 거야, 근데. 좋은 게 나오면 그런 거지. 한 번씩 해주셔야 경제도 돌아가고 밀장사로 먹고 살고. 아니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거지 뭐 맨날 받던 건데 맨날 보냐. 지난번부터 두 분이 맨날 저러고 싸우셨어요. 살림하는 남자들이 늘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손님도 종종 볼 수 있다는데요. 아 등록을 시켜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시간 많고 그럴 때. 아니 본격적으로 그게 아니라 살림 사장님이 한번 이제 해보신다니까 들어오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 성함 좀 가르쳐주세요. 아니 그럼 저로 해주세요. 이준섭. 아, 내가 할게. 아, 진짜. 알았어. 우리 사모님 전화 말했는데. 아, 그건 아니다, 가야빠. 자꾸만. 그만. 요즘은 틀려요. 남자들도. 예, 요즘은 틀려요. 예, 그건 옛날 얘기고. 뭐가 제일 좋아요, 사장님은? 저요? 그릇 중에서요? 그릇 중에서 좋아하고 괜찮고. 괜찮고. 하고 그다음에 일부 있고. 음식이나 담아 드시면 맛있어요? 틀리죠 맛이. 아 진짜요? 그럼요. 예. 저는 안 먹어봐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릇만 파는 줄 알았던 창고 매장의 또 다른 공간. 커피네. 우리 남편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쓰려고 했었는데. 있으면 편해. 그치? 응. 어제 막 쉐이커에다 해서 그때 칵테일 만들 때 쓰던 쉐이커에다가 해서 커피 넣어더라고. 그게 얼마? 4만? 우리 남편 신났어. 여기서 이런 게 파니 자기가 직접 오고 싶은 거지. 나중에 같이 오자 그래. 그래, 그러게. 아니, 코끼리. 흔히 쓰는 주방 필수품부터 아이디어 주방 상품까지 약 100여 가지 주방용품을 원가로 판매하는 공간인데요.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게 한 거죠. 집 안에서 쓰실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주방 소품, 인테리어 소품, 욕실용품 이런 것들이 주부님들 손쉽게 구매해 가실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갑부의 매장 속엔 취향을 저격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보는 이 시선을 강탈하는 화려한 터키 도자기들의 향연. 전통 문양을 살린 70에서 80여 가지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그중 랜턴은 가장 인기 있는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희귀한 걸 선호하는 손님들을 위해 오직 이 창고에서만 볼 수 있는 소품을 갖다 놓자는 강 사장의 생각이었죠. 가격 잘못 22만 원. 12만 원. 이 가격이 제가 직접 수입해가 터키 가서 일주일 동안 공장을 차사하면서 갔는데. 우리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나? 매년 해외를 방문해 그릇과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수입하는 부부. 과정은 힘들지만 보람찬 일이라는데요. 그렇게 수년간의 노하우로 수입 그릇뿐만 아니라 주방용품과 인테리어 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고는 부부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의 그릇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의 공장 사람들이 수입 그릇에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하기 시작했죠.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여기다가 테이블 한두 개만 이렇게 놓고 물건 놓고 한번 해보면 어때요? 열흘간 한 게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열흘간 한 5천만 원 넘게 팔았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렇게 예상치 않게 찾아왔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릇을 챙겨들고 외출에 나서는 부부. 방문 판매라도 가는 건지. 부부가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 어딘가 익숙한 곳 같다 했더니 처음에 갑부를 만났던 바로 그 가게입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수원의 수입 그릇 매장. 이곳 매장을 연 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재기의 디딤돌이 되어준 부부에겐 고마운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사무실 이제 식품 대리점 직원들, 그다음에 백화점 매장 몇 층에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 뭔지 뭐 이렇게 해서 쭉. 한때 8개의 백화점 매장을 운영했다는 나여사와 강 사장. 사람이 1억 가진 사람이 2억 갖고 싶고 2억 5억 되면 10억 갖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좀 커나가니까 100억까지도 못 만들 게 뭐 있어? 내 역량을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지만 무리한 확장으로 대출금 결제를 제때 못하자 줄줄이 폐업을 하고 단 2개 매장만 남겨둔 채 2008년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빚이 얼마나? 그냥 2억 넘게 있었어요. 그때는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월세 살았을 때니까 50짜리 월세 살 때 쉽게 말해서 죽고 싶었어요. 카드깡, 카드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었어요. 차 맡기고 사채 쓰기 신체 포기가서만 안 썼던 것 같아요. 파산을 전후해 나영주 씨가 사업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2개의 매장에서 빚독촉을 받으며 열심히 그릇을 팔았던 나영주 씨. 어떤 채권자들은 매장까지 찾아와 그녀를 감시하곤 했지만 그럴수록 영주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업은 어려운 거야. 돈은 항상 사업할 때는 쪼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왜 죽어? 시간이 지나면 돈 벌어다 갚으면 되는데 이런 게 무의식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한 나여사. 일반 매장과 백화점까지 다시 8개 매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지금 여기 봉담에 저희 여기는 이제 50평이잖아요. 거기 300평짜리 매장이 작년 10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너무 장사가 잘 돼요. 봉담에? 네. 다른 데로 옮겨요? 네, 6월 말까지만 매장. 6월 말까지만. 어디로 가요? 봉담 여기로. 힘들게 일으킨 가게를 닫는다? 여기도 6월 30일자로 이제 종료되고 정말 창고만형 매장만 남아요. 나여사의 20년 그릇 인생 중 가장 큰 결단. 창고 매장 올인입니다. 부대 비용이 많잖아요. 수수료로 거의 30%가 떨어져 나가고 물건값은 반이고 직원 급여는 그 결제 받는 것보다 높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백화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1억을 벌어도 임대료와 인건비, 부가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2배나 차이 나는 백화점과 창고 매장. 결국 전격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부부에게 단 하나이자 전부가 된 창고 매장. 깔끔한 외관을 위해 부부는 틈틈이 도색 작업을 합니다. 지금 창고긴 한데 판매용 시설로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손님들이 물건 보시는데 좀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하려고 너무 지저분한 거 여기서도 그래도 쾌적한 공간 나름대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조금이라도 예뻐 보였으면 해서 조명도 설치했다는데요. 갑자기 시작한 장사에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던 창고 공간. 틈날 때마다 이렇게 창고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쁘게 움직이는 나여사와 강 사장. 이번엔 대형차에 물건을 한가득 싣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아이, 지방거래처에 도매 납품이 있어갖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라도 광주까지 합니다. 직접이요? 예. 오늘 되게 많네요. 예. 얼마나치예요 이게? 지금 뭐 납품가로는 한 500만 원 주네요. 레스토랑, 카페, 소매점, 납품 같은 도매 거래도 하는 그릇가부. 첫 배송 때는 늘 직접 찾아간다는데요. 그동안 강원도 속초며 제주까지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4시간여를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광주광역시. 첫 거래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저 사이즈. 이거요? 네. 어느 그보다 작은 거? 이거 좀 더 커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디노인데? 현장에서 추가 요청을 하는 고객의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걸 하나요? 요거 비싸다. 올리바. 네. 올리바. 이 사이즈가 뭐예요? 이거는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네. 올리바는 그냥 그럴 땐 나여사가 나서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는데요. 그렇게 웅한 거 하나? 이거를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34 파스타 하나 파스타 서브 하나 이렇게 소개를 보낼게요.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 올라가서 주문 넣어서 보내기 전에 통화 다시 한번 할게요. 네네네. 사이즈나 이런 거를 실제로 보니까 제가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첫 거래는 늘 직접 만난다는 원칙을 지키는 갑부. 또 다른 원칙도 있습니다. 봄의 첫 거래는 약 500만 원어치 이상 팔되 미치지 않고 제값에 판다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너무 싼 값에 팔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값에 팔고 손님도 제값에 사주고 그래야지 유통이 되고 유통업체도 수입하는 업자도 남아야지 또 더 좋은 제품들을 수입하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창고 매장. 평소와 달리 나여사가 아침 일찍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박스도 혼자서 척척 옮기고 강 사장과 직원들을 카리스마 있게 진두지휘하는데요. 창고 매장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는 벼룩시장 같은 취지인데 아직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들로 일단은 원가 미만으로 그냥 원가 무시하고 500원부터 시작해서 5,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드릴 거고요. 프리마켓은 손님들이 쓰지 않는 그릇이나 물건을 교환하고 저렴하게 파는 장이라는데요. 나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주방용품 거래처 사장님도 함께했습니다. 5만원, 10만원 파는 거 뭐 그냥 50%, 60% 세일 해가지고 그냥 파는 거죠.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셔가지고 제가 적극 일요일날 쉬는 날 와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딱 4시간만 운영하는 만물시장. 스페인에서 온 은쟁반이 단돈 3만 원. 이탈리아 샘플 주전자도 2만 원. 판매가 14,000원인 김치통이 4,000원. 물통은 종류별로 500원에서 3,000원까지 판매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여사가 준비한 수입 그릇 한정 특가까지. 그때 집에서 봤던 그 바구니 안에 몇 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아깝죠? 근데 아까워요. 이런 거는 지금 한국에 수입도 안 돼요. 독일 한국에 수입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판매 종료된 일본의 엔사 브랜드 접시도 크기별로 5,000원, 만원. 지금 이 가격이요. 요게 3,000원 받을 거예요. 드릴 거예요. 진짜 망부차. 19,000원 접시가 무려 3,000원. 나여사표 폭탄 세일. 벌써 소문을 들은 똑똑한 소비자들은 프리마켓 골든타임 놓칠세라 하나둘씩 창고로 몰려오는데요. 여심남심을 다 사로잡은 가격과 품질. 오늘 같은 날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수익 원가가 많아요. 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오늘 지원 사격 나왔어. 드디어. 근데 이거 박람회 나가면 5,000원씩 파는 거예요. 신기한. 마늘 쪼개가지고 선화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마늘 껍질 까서 나온대요. 이거 안에 일단 해놨다가 다른 분이 가져갈까봐. 아, 이리 찜해놓는 이거는 왜냐면 특이하니까. 외국 애들은 완벽하게 12월 한 달 내내 이런 거 쓰는데 한국은 없어요. 크리스마스죠? 알뜰하게 크리스마스 기분 제대로 내셨네요. 29,900원이요. 이만큼이. 진짜요? 네. 오늘 요리 초청해야겠구만. 감사합니다.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반찬통 20개를 구매한 손님에 이어 스페인에서 온 은쟁반에 음식물 탈수기 한정 특가 그릇까지 싹쓸이 해간 행운의 주인공은 그럼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사전에 예약하시면 돼요. 뭐뭐 있어요 집에? 아니 그냥 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그릇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릇만 많아요. 다른 거 가구는 안 사요. 가구는 텅 비어 있고. 가구 자리를 그릇이 더 채우겠네요. 어머니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얼마 전에 씻었어요? 정말 예쁜 거 3개는 65,000원인데 이분들이 워낙에 수입 가구 하면 거의 30만 원 돈인데요. 그렇죠. 아까 손 놓고. 아니 오늘 땡잡은 날씨.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부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오늘 하루. 집에서 이제 묵혀있는 도자기를 생명력을 불어넣자는 뭐 거창하다 보면 거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 시도를 한 건데 아직 홍보도 좀 첨예했었고 또 의외로 또 그거 모르시고 오셨어도 그 의미를 또 찾으신 분도 있어갖고 그건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차장까지 쭉 쓸 수 있는 그런 벼룩시장 같은 느낌의 프리마켓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화창한 날씨 부부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여사도 강 사장도 오늘은 가는 내내 서로 말도 없고 표정도 심각합니다. 목적지가 가까워 보이는데 그런데 여긴 병원 아닌가요? 찾아간 곳은 대학병원 뇌신경센터. 부부는 왜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요? 굳은 표정으로
대학병원 뇌신경센터를 찾아간 부부. 늘 강해 보이던 나 여사가 병원 측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오늘 MRI 찍은 거 결과 손님 박사님한테 듣기 위해서 왔어요. 뭐 찍으신 건데? MRI는 왜 찍으신 거예요? 뇌종양이 있는 거 사이즈가 커졌는지 지금 확인하러 왔어요. 당시 좀 저는 심각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반이 없다는 생각,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옆에 같이 지켜주지 못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뭐 입원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될까봐 상당히 겁을 먹었죠. TV 본 것처럼요. 여보, 우리 지금 빚은 얼마고 적금 얼마 들어있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통장에 지금 얼마 있고 뭐뭐 있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당신 혼자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 얘기까지도 진지하게 많이 했었어요. 2년 전 6.2mm 뇌종양 진단을 받은 나 여사. 그동안 크기가 커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러 온 건데요. 그새 더 커졌다면 심각하게 뇌수술을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나오는 나 여사와 강 사장. 뭐래요?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괜찮대요. 아 진짜요? 크게 변화가 크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다음은 이제 3년 후에 3년 주기로. 강사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커스도 피해도 있고 커져 있다고 그럴까봐 겁나 크게 하시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부부가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 들렀습니다. 몇 해 전부터 부부의 소중한 힐링 공간이 된 곳. 마음이 허할 때면 수시로 찾는 텃밭인데요. 늘 마음만 먹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서툴지만 농사에도 도전했답니다. 이틀에 한 번꼴은 오나 봐요. 고구마, 수박, 참외,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그리고 부추, 그다음에 열무, 알타리, 포도나무 한 12그루 정도 있고요. 저기 초봄에 와서 전지도 저희가 했어요. 펠레난로 위에 그 고구마 굽는 오븐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고구마 작년에도 사다가 구워서 줬더니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이거 고구마 심었어요. 올겨울엔 직접 기른 고구마로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겠죠? 파산했을 때도 뇌종양이 발견됐을 때도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꼭 이루고픈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샤샤의 정원이라고 있죠. 되게 유명한 그것처럼 그런 꿈을 꿔요. 손님들이 오면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허브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안에 들어가면 예쁜 그릇들이 진열돼 있고 그냥 안 사고 가도 주인이나 직원이 눈치 한 번 안 주는 그런 편안한 공간,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화려한 성공은 불가마를 통과한 도자기 같은 단단한 내면의 힘 때문이라 말하는 나영주 여사.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좌절 대신 재기를 선택한 갑부의 과거는 오늘의 성공을 만든 밑거름이 됐습니다. 진하게 느껴지는 거친 남자의 향기, 그의 정체는? 한번 보실래요? 칠순할배의 대반전. 뭐야,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발발이에요, 발발이. 나이야 가라. 온 동네를 누비는 놀라운 체력. 그 힘의 비밀은 바로 콩물. 맛있다. 멈출 줄 모르는 백만돌이 성철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